자, 안녕하십니까. 20년의 주식뉴스공장 7월 13일, 7월 두 번째 주간, 금요일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8%인가요? 1% 약간 부족하게 올랐고,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7,800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알파벳이 2.5%, 페이스북이 2%, 2.1, 아마존 2.4%. 그래서 아마존하고 페이스북 역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한 두 가지 긍정적인 내용이 시장에 노출이 좀 됐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급반등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 무역 분쟁이라는 내용 자체가 점차적으로 시장에 주는 강도 부분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물론 이제 중국이 추가 관세 조치 부분들을 즉각 대응하지 않고, 그리고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왕치산의 등장 강조를 해드렸죠. 기대감이죠. 시간도 뭐 9월 초니까 한 달 반, 최소 한 달 반에도 두 달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면서 권력서의 2위가 직접 나서서 뭔가 해결구도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 일단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부분들이 충족이 되니까 낙폭과대, 그리고 최근에 약세 부분들 보였던 종목이 그냥 바로 돌아버리죠. 실적에 기대감 부분들을 가지면서 반등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알파벳,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애플 거의 2%대, 그리고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7,800 사상 최고치를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 요즘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원에서 다음 주에 의회에서 이제 연설 부분들을 할 예정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각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각자 이제 연설들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이제 이런 의견들이 노출이 좀 됩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어서 로레타 연방은 준비은행 같은 금리 인상 지속 의견을 냈고, 패트릭 같은 경우는 한 번 금리 인상. 근데 중요한 것은 파월 연준의장이 아무래도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글로벌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이 경제 전망 부분들을 복잡하게 한다, 우려를 표명을 좀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 저는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공조라는 어떤 틀 부분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런 그림 부분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 왕치산이 나서서 중국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조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약간 감성적인 부분들까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수입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재산권 관련된 부분들 해결 부분들을 보이면서 진행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좀 대단하다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 드냐면, 어떤 생각까지 확장이 되냐면, 미국 우선주의, 저렇게 한번 목리를 부리고 있죠. 목리를 부리고 있으면 어린아이들 목리 부릴 때 떼쓰면 한두 번 정도는 들어주죠. 하지만 어느 정도 선 넘어가면 그걸로 따끔하게 혼내면서 버릇을 잡죠. 저렇게 목리를 부리면서 거의 뭐 칼 들고 아니면 얼굴 앞에 주먹을 대놓고 말 들어 라는 식이에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관세 부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제 EU 나토 정상회담 부분도 진행했는데 2014년도에 각 나라들의 GDP 대비 2% 정도까지 국방비를 증액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나토 탈퇴하겠다. 왜 나토가 중요하냐면, 나토 같은 경우는 안보 관련된 부분이에요. 안보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전쟁에 개입되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시 동시 개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을 적으로 두고 있는 나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행된 거라서 의미 부분들 보시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윽박지르니까 어제 물론 나토 정상회담에서 2% 증액을 합의를 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라별로 뭐 그런 적 없어 라는 표명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윽박지르기, 나토 탈퇴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2천억 달러 관세 부과하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25일 날 EU가 자동차 관세를 논의하기 위해서 워싱턴 방문 부분들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들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 관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강국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모습이 예전에 플라자 합의 때 윽박질러 가지고 각 나라들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의 환율을 절상시켰던 그런 요건 부분들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윽박지르면 통할 수 있죠. 왜? 패권 국가니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계속 윽박지르면 그냥 이런 모습이 나중에 달러 패권이 저렇게 계속 윽박지르다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항상 보면 그 제국이 망하기 전에 전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거의 100년 이상, 뭐 45년간 70년 80년 됐나요? 이 달러 패권, 미국의 패권주의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했는데 바로 근데 대마불살에서 꺼지진 않죠. 근데 저렇게 목리를 부르면 하나하나씩 그 증조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중심 포인트는 EU 자동차 관세 논의에서 역시 EU도 쓸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중국이 지금 약간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EU도 자동차 관세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나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회로 지금 공격 부분들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세 부분도 그리고 향후에 이 기준이 나프타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 각 나라의 각각 개별로 FTA를 통한 정책,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우상향이 되기 전에 파이는 뭐 정해졌죠. 누가 먼저 좋은 파이 부분들을 가져가느냐. 어차피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파이 부분들의 선전 부분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똑해요. 하지만 방법론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호응 부분들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주 똑똑하다는 그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나스닥은 7,800이 사상 최고치 경신 부분들을 하고 있고 아마존 페이스북 최고치 갱신했다고 있죠.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소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앞에 이렇게 윽박지르고 시끄러운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보면 지수라든지 상승 부분들이 그냥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소음이 나오면서 이걸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그걸 또 다시 개인들 투자 털어낼 거 털어내고 그걸 또 이겨낸 사람들은 거기에 가장 큰 수익으로 보답이 되는 거고, 그것은 각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챙기는 거지 너도 나도 다 여기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고점에서 조금 팔았다가 밑에 저점에서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그걸 욕심이겠죠. 근데 파이를 먼저 선점해서 글로벌 경기 부분 상승에 더 많은 이익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후장에 기사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에 올려드렸죠. 중요한 것은 고익 위반은 뭐 당연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중요한 건 검찰 고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어제 오후부터 해서 오늘 오전장까지 거래정지가 아니죠. 그것도 잘 피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유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하신 분이 절대 국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씨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다 정가를 시키고 있죠. 유상증자 그 액분한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팔아내고 그걸 국민들이 다 받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장됐을 때 여기저기 좋다고 다 계속
바이오주도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그런 케이스 부분들 됐죠. 검찰 고발 됐습니다. 회계 기준은 고의 위반성. 예전에 1부,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은 냄새를 많이 풍겨요. 한번 군기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13일 모닝브리핑 한 줄 정리를 보면 시장의 반동 요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계속 ING가 되고 있는 모습, 나스닥 사상 최고치. 어제 외국인 쪽에 선물 매수 부분 들어왔고, 우리가 최근 그 지수 신용 1조 이상의 금액 부분들을 분출하게 방출시켰던 가장 큰 요건 부분들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표명이 되면서 손털림 현상 부분들이 좀 나왔죠.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왔어요.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오버슈팅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약해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하락폭의 최소한 50% 정도는 반등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7월 13일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